예,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요. 그 뒤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투자법,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조금 조정권역에 들어갔는데 네.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 타이밍에 왔습니다. 얼마나 반등이 올까? 삼성전자의 약발은 얼마나 갈까? 좀 의견 주십시오. 네, 일단 미국이 오르는 동안 우리가 못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쉬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동조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못 올랐던 것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은 더 큽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서 좀 더 힘을 내주기를 요것도 이제 바람으로 가져보는데 일단 뭐 이따가도 이제 삼성전자 간장 코멘트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본업도 좋아지고 그죠?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환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선순환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본업의 경쟁력은 아직은 좀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도 그동안 지난 사실은 실적 발표 때 제가 10월 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사실 딱히 뭔가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 그 시간 동안 주주분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10월 달에는 안 나왔죠. 실적 발표 때 그 이야기 안 나오고 조금 타이밍상 늦은 것 같은데 늦게나마라도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뭐 거기에서 일단 반응을 하고 있다 정도가 지금의 뭐 팩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2%대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도 1% 이상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닥 전체 수급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확실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플레이가 조금 저점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의 연중의 이 흐름들을 한번 보면 지수가 좀 오르면 그때는 좀 팔았다가 지수가 빠진 날은 개인 투자분들 코스닥에서 사는 빈도수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연초 이후에 제가 이걸 한번 뽑아보니까요. 상승한 날 8조 정도를 팔았고요. 지수가 하락한 날에는 한 15 정도 사면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네. 지혜로워지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그쵸, 부분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살짝 반대의 흐름이 나타난 거죠. 네. 지수는 좀 흔들렸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오히려 흔들릴 때 옛날 같았으면 좀 사는 비중이 강했는데 팔았다라는 건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이 개인 투자분들의 장중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가면서 2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 코스닥. 네, 금요일 예. 코스닥입니다.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움직임이 또 한 800억, 900억 정도 매수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물론 오늘은 살짝 좀 바뀌긴 했지만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팔고 그리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이러한 손바뀜이 나타났을 때가 보통은 좀 단기적인 바닥인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나 그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파는 케이스가 잘 없는데 요거 표를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에서 1,000억 이상 매도한 날은 딱 이틀 있었습니다. 위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거든요. 예. 많이 판 날 8월 5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블랙먼데이라고 우리 네. 부르는 날이네요. 지수가 예.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던 네. 날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사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그런 기계적인 그렇죠. 매도가 예.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날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매도가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수는 빠졌는데 개인들이 팔았다. 지난주 후반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 초반에 담보 부족 관련된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물량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소화가 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이 일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또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은 부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흐름입니다. 지난 8월 5일과 이번에 그 비슷한 위치에서 손바뀜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제가 ADR이라고 등락 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그죠? 지금은 현저히 지금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진 않더라도 좀 버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가격대에서 일단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ADR은 오늘 훨씬 더 많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60대로 떨어졌다가
이미 금요일 날 코스피는 70으로 삼성전자 때문에 먼저 올라왔고 오늘 코스닥도 아마 72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이냐? 60 초반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월 5일 저점보다도 더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은 여전히 좀 침체, 과매도 구간이라서 좀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맞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트리거와 촉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낙폭 가대로서 좀 더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한 6% 전후 지금 네, 예. 5%, 6%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별로 9월달 이후로 이렇게 그려봤을 때 겨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200억, 1,300억 정도의 외국인 수급이 이제 겨우 하나 위로 세로박대 그래프가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씩 잡히긴 했지만 이거는 거의 미미하죠. 점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순매수가 좀 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부분이 유지가 좀 돼준다면 전체 지수가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지수의 안정하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더 그래도 진행이 반등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삼성전자의 낙폭 과대로서 어디까지 이게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시장은 좀 안정권을 일단은 좀 찾은 건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오늘도 순매수 외국인 잡히겠죠, 그죠?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연속성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항상 이렇게 정서적,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나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시니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가 지금 오를 폭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좀 제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HBM에서의 경쟁력이나요, 파운드리 쪽에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일단은 주주 환원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그렇죠. 지금 방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 뭐 한 38.2%가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6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얼추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된 거고 사실 자사주 소각이 한 1% 정도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죠 3조니까요. 그러면 뭐 너무 많은 부분들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하방을 잡아주면서 소위 이제 좀 반격을 할 수 있는 소위 토대가 된 건 맞고요.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섹터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어쨌든 그동안 금요일 전까지는 시장을 팔았고 삼성전자를 판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플레이는 이제 말씀하신 개인, 그 다음에 메이저는 기관이 주도해서 가는 건데 기관들이 그런 좀 조정장 트레이딩하면서 최근에 좀 샀던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반도체부터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워낙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기관 매수강도 상위 종목 20종목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만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칠해뒀는데 대표적으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고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준비하신.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 G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GST는 아마 우리가 한 2주 전에 공부를 좀 했던 액침 냉각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테크윙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의 HBM 관련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으로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나가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한미 반도체의 대항마이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종목이 이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에서 하나 이제 정밀 기계가 아니라 하나 비전 쪽의 숫자만 봐도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서 하나 정밀 기계가 관련된 기업 가치는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는 지금 시가총액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좀 되면 기관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하락률 상위 종목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건데요. 뭐 50% 이상 빠진 종목이 연중 고가 대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소부장들 그죠? 네네, 반도체 소부장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있고 그들 위주로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코멘트 드렸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센티가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충분히 좀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반도체 쪽에서 빨리 한번 보면요.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지금 경쟁력이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게 지금 위험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쪽으로 뭔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관련된 기업 중에 프로브카드를 하고 있는 TSA의 이번에 3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올랐고 마진도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낙폭은 이미 많이 PBR 밴드 하단부까지 받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볼 만한 타이밍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요즘 뭐 꽤 움직이죠. 네. 미국의 팔란티어. 그렇죠. 여기가 팔란티어죠. 위에 소프트웨어 업종, 여기에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한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반도체 쪽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강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제가 또 빨간색으로 색칠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오늘도 시장에서는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반도체 하드웨어가 약할 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뭐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미국의 AI 소프트웨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 좀 트래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빨간색 밀리에서제, 그다음에 엠노, 이스토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버전 비전 이런 것도 시장에서 맞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좀 볼만한 기업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 러우 전쟁은 종전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전진건설로봇, 그다음에 중동 쪽도 이제는 트럼프가 나서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쪽에 한미 글로벌까지 조금씩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다음 스테이지는 결국에는 남북 뭐 경협 관련된 트럼프가 결국엔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원래 선거 전에 했었잖아요.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이 코멘트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그 다음 스테이지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때 한번 현대 엘리베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예전에 2018년도 19년도 움직였으니까요. 한번 미리 한번 자리라든지 실적 체크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 좋은 굉장히 뇌피셜인데요. 항상 투자는 이제 상상과 미리 가야 되는 건데 현대 엘리베이터 그러면 뭐 경협주로서의 어떤 비중이나 포지션이 큽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원래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이라고 하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현대 엘리베이라는 기억이 있고 현대 아산이라는 사업을 아직도 이번 3분기 사업 보고서 안에 보면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또 나쁘면 사실 우리가 소개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마진을 보시면 분기별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실적은 뭐 나쁘지 않게 펀더멘탈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